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마 언론 모두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새해 첫 선거 관련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파란색 종이 왕관에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고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기습적으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하는군요. 20에서 30cm 정도 흉기를 사용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피의자가 누구냐,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이러쿵저러쿵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경찰 차원에서 정확한 파악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중앙일보 보도가 좀 자세히 나왔던데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 67세의 김모 씨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를 15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인근 부동산 대표 A씨의 증언이 나와 있는데 김 씨가 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당원. 그리고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면서 주말에도 혼자 문 열고 일할 정도로 성실하고 조용했고 남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온화한 성격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좀 더 인용해 보자면요. 이 A씨 증언에 따르면 외조카와 주택관리와 주택매매 업무를 각각 나눠서 일을 했는데 외조카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라서 김 씨와 정치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의자의 정치 성향은 이른바 진보, 이른바 좌파 성향의 가능성이 많은 셈이죠.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추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민주당 충남도당 측 관계자 발언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충남도당 관계자는 김 씨가 민주당 당원인지 여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면서 또 경찰에서 유선으로 김 씨가 당원인지 문의가 있었지만 당원 당규상 본인 외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알려줄 수 없어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답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중앙당사에서도 당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은 되는데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정도로 테러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cm 정도 흉기,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테러를 한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2006년도 지방선거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 습격을 당한 일이 있고요. 2022년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 유튜버의 둔기 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훨씬 더 정도가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증오 정치, 혐오 정치, 이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하고 없애겠다는 식의 적개심 정치가 한국 사회에 팽창하고 있다, 창궐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유신 이후에 5공화국, 6공화국 이후에는 주요 정치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테러는 없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91년도 6월 달에 새로 임명된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한국 외국어대에서 마지막 강의 마치고 오는데 달걀하고 밀가루로 뒤집어 쓴 사례가 있었죠. 저도 당시 TV 보면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요 정도 사례? 또 그 이전으로 들어가 보자면 1969년 6월 달에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가 이 승용차 창문에 초산이 뿌려진 사례,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 이번 사건처럼 20에서 30cm짜리 흉기를 써가면서 이렇게 심각한 테러가 벌어졌던 것은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방 공간이 어떤 때입니까?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놓고 그야말로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던 시대죠. 이런 때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해방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심각한 혼란, 혼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해방 공간 때 동아일보 사장을 지냈던 우파 정치인 송진우, 1945년 12월에 자택에서 저격 암살당한 일이 있죠. 또
좌파 거물정치인 여운형이 1947년 7월 달에 귀가하는 길에 저격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백범 김구가 1949년 6월 달에 경교장에서 현역 육군 소위 안두위에서 암살에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해방 공간으로 환원되고 있다. 그만큼 혼란, 혼돈, 무질서가 번지고 있는 것은 뭔가 예전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변화의 꼭지점, 그 변곡점 위에,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통일한국이 되든가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나라, 정체성과 정통성이 사라져버린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그 뒤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껍데기뿐인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자, 그것은 성도들에게 그만큼 기도해야 될 사명감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칭호의 정치, 배제의 정치, 혐오의 정치, 뺄셈의 정치가 한국 물론 미국에 더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창궐해가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경건한 자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평안한 자들,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로,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북한 열고 중국 열고 아랍을 열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길을 열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증오의 영, 저주의 영, 죽음의 신들, 지옥의 영들이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퍼져나가야겠죠. 교회 안에서 증오와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화해와 승리와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먼저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